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은 쉽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 역시 같은 말을 했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은 왜 힘들고 10억은 왜 쉬울까요? 우선 1억을 모으면 투자가 가능해지는데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대개 1억까지는 근로소득으로만 모으고 있어요. 1억 이후부터는 자본소득이 함께 달려주는데요. 마치 외벌이였는데 맞벌이가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맞벌이 상대인 자본소득의 수익률에 따라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연간 4%, 6%, 10% 꾸준히 수익을 냈을 때 30년 후 나의 자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1억을 투자하고 더 이상 투자금을 넣지 않았을 때 수익률 4%는 30년 뒤 3.2억 원, 수익률 6%는 5.7억 원, 수익률 10%는 17.4억 원까지 불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 말이 쉽지. 그런 수익률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 혹은 상가를 찾아보면 강남 핵심지가 아닌 이상 4% 이상의 수익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월배당을 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도 현재 6% 수준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티 인컴과 같은 리처 기업에 투자하는 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잖아요. 경매와 레버리지를 활용해 직접 투자하면 조금 더 극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4억 정도 하는 상가 혹은 오피스텔을 경매로 3억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출 80%를 활용해서 2.4억의 대출을 받고요. 300에 150으로 임대를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50만원에서 대출이자 90만원을 빼고 12를 곱하면 제가 받은 연세가 되고요. 낙찰 가격 3억에서 대출 받은 돈 2.4억, 그리고 보증금 3천만원을 제외하면 3천만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하면 24%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와 중개비와 같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24% 수익률보단 낮아지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투자는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공실 우려도 있지 않냐? 고생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투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외 ETF S&P 500은 30년간 10배가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는 음마 아파트가 30년 전 1억 수준이었으니 지금 약 23배가 올랐네요. 결국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억이 있으면 우선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시작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가능성이 0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첫 번째 관문을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을 뚫었다면 다음은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은 개인의 역량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반도체가 좋다던데, 바이오가 좋다던데, 팔랑거리는 귀를 이겨내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월세, 배당주, 경매, ETF, 아파트와 같은 투자 방법들은 이론만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그 투자 방법에 신뢰를 갖기까지는 정말 꾸준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매우 다른데요. 타인의 추천으로 인한 투자는 실제 장기 투자에서 깊은 하락장을 견디기가 힘들고요. 그 추천한 사람이 유명한 펀드 매니저일지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식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폭락장의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부 팔아버리고요. 모두가 주식을 얘기할 때 상토를 잡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 지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물론 공부를 한다고 모두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깊은 고뇌로 인한 투자는 성공 여부를 떠나 다음 투자에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만들 거예요. 당장의 손실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패시브 인컴을 맛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을 하다 보니 더 큰 투자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5% 수익은 연 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며칠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껴 모은 1000만원의 연수익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억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의 5% 수익률은 연 500만원인데요.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을 능가하게 됩니다. 나의 1년 중 한 달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스스로 절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가는 풀빌라, 오마카세, 해외여행이 경제적 자유를 뺏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신중해지죠. 다시 말해 눈덩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불어나기도 전에 눈덩이를 파괴해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소비의 마인드가 변하게 되는데요. 10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돈의 복리 효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0만원보다 더 큰 가치에 대해서만 소비를 하게 되고요. 신중해진 소비는 충동 구매를 막고 후회를 덜하게 되죠.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플렉스의 이미지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이건 소비에서 오는 낮은 단계의 자존감에서 더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데요. 그럼 이제 이 1억 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을 넘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 1억을 정말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저축해보면 1억을 모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억을 버는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은 세후 650만원인데요. 아파트 월세 150만원, 보험비와 같은 고정비 150만원, 생활비 200만원을 쓰고 나면 남는 돈은 150만원입니다. 이마저도 경조사 등 이벤트가 있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1억을 못 모으게 되는 거죠. 1억을 모으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걸 거꾸로 하면 되는데요. 내가 4년 동안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한 달에 200만원씩 모으고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처음부터 200만원을 뺀 돈이 나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받은 돈에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쓴다. 이것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없애게 돼요. 신용카드는 신용으로 소비를 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신용카드 자체가 저축을 못하게 만들다 보니 체크카드를 쓰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고정비를 줄이게 되는데요.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에 놀라게 됩니다. 고정비를 줄이지 않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줄이게 되는데요. 제가 매달 정리하는 저의 가계부입니다. 소득을 기입하고 먼저 저축을 하죠. 그리고 필수 비용과 고정비를 빼고 나면 생활비가 남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항목에 생활비를 쓰는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저희 부부 역시 처음엔 쓰는 것마다 공동 가계부 어플에 정리를 해봤지만 까먹기 부지기수고요. 기입하는 데 드는 시간,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을 고려해보니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이런 소중한 시간은 온전히 투자 공부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에 더해 1억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낳기 전에 모으는 거예요. 이 기간에 뼈를 갈아서 모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정말 올라갑니다. 4인 가족이 된 후에 1억을 모으려고 하면 영혼까지 갈아야 돼요. 가족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죠.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되거나 사람을 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이 벌던 걸 한 명이 버니 수입은 줄어드는데 둘이 쓰던 걸 넷이 써야 되니까 비용이 늘어나죠. 영혼을 갈아서 매달 100만원씩 모으면 8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복리를 누리려고 하면 복리를 누리기도 전에 은퇴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21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39.3%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 역시 다분하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냐 안 하냐는 종잣돈 1억 원 달성 후에 복리 사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길 바라고요. 저 역시 그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